안녕하세요, 마치과 선생님들. 오늘도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on the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channel. This is Rebecca Jean Collins. आज एनेस्थीसिया और पेरी ऑपरेटिव मेडिसिन चैनल पर हमारे साथ जुड़ने के लिए धन्यवाद। 本日は麻酔手術器医学チャンネルにご参加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한 CEO의 충격적인 피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의료 시스템의 아주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It's more than just a crime story. It's really an autopsy of an entire system.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특히 저희 같은 의료인들에게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지 그 속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총 6파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A 타겟티드 어택. 먼저 사건 그 자체부터 한번 자세히 짚어보죠. 이 끔찍한 비극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정말 뉴욕 맨해튼의 심장부에서 일어났습니다. This wasn't a random act of violence.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아주 냉정하고 또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범행이 얼마나 정교하게 계획됐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전 6시 39분 용의자가 호텔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기 시작했고요. 불과 5분 뒤에 브라이언 톰슨이 걸어서 도착하자마자 등과 다리에 총을 쐈습니다. The entire attack was over in less than a minute. 범행이 끝나고 용의자는 곧바로 센트럴파크 쪽으로 도주했죠. 이 모든 일이 맨해튼의 바쁜 출근 시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다는 점이 정말 대담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보면 범인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무기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3D 프린팅 고스트건이었고 소음기까지 장착되어 있었어요. 피해자의 소지품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여서 이건 강도 목적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했죠. But the most critical piece of evidence was the inscriptions found on the bullet casings. 이 탄피에 새겨진 글자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고 결국 닷새 간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12월 9일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건의 중심에 있는 두 인물,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정말 극명하게 달랐는데요. This stark contrast is key to understanding why this crime resonated so deeply with the public. 한 명은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의 CEO, 다른 한 명은 명문대 출신의 젊은 엔지니어. 정말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이었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대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피해자인 50세의 브라이언 톰슨은 연봉이 $10,000,000, 우리 돈으로 130억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의 CEO였습니다. 그야말로 기업 권력의 상징이었죠. On the other hand, you have the accused, 루이지 망지오네, who was only 26. 펜실베니아대를 졸업한 아주 재누리는 엔지니어였지만 하와이에서 지냈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행적이 없었어요. 이 가진 자와 소외된 지식인이라는 상징적인 대비가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복잡한 반응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도대체 동기가 뭐였을까요? 사실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바꿔놓은 것, 그건 바로 탄피에 남겨진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향한 분노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암시했거든요. 네, 바로 이 세 단어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는 딜레이, 즉 지연, 디나이, 거부, 그리고 디포즈,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쓴 낙서가 아니었어요. 미국 의료보험 산업의 어두운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메시지였던 거죠. 사실 딜레이, 디나이, 디포즈라는 이 문구는요. 비평가들이 보험사들의 지급 거부 전략을 꼬집을 때 쓰는 딜레이, 디나이, 디펜드라는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일부러 결정을 미루고 일단 보장을 거부한 다음에 그 거부 결정을 법정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관행을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용의자에게서 발견된 이 자필 편지, The Feds Letter는 그 동기를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기대 수명은 왜 이렇게 낮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요. 보험사 같은 거대 기업들을 사회의 기생충이라고까지 부르며 아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그의 범행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이념적인 동기에서 시작됐다는 걸 명백하게 알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보인 반응인데요. 한마디로 영웅이냐 악당이냐를 두고 사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 현상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미국 사회의 깊은 갈등과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이 라스무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분열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과반수인 53%는 범인을 당연히 악당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10%는 영웅으로 봤다는 거고 무려 37%는 어느 쪽도 아니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10명 중 1명이 살인자를 영웅으로 본다는 이 사실, 이건 이 사건이 더 이상 단순한 선악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온라인에서는 다크 팬덤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나도 보험사한테 이렇게 부당하게 청구 거부당했다는 경험담으로 도배가 됐고요. 용의자는 일부 사람들에게 민중의 영웅이나 현대판 로빈후드로까지 칭송받았습니다. 해시태그 FreeLuigi, 루이지를 석방하라는 해시태그가 수만 번 공유됐고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기업의 횡포에 대한 분노가 폭력으로 터져나왔던 19세기 말 미국의 도금 시대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에는 아주 뚜렷한 세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겁 여론조사를 보면 18살에서 29살 사이의 젊은 층에서 용의자에게 동정적인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범행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죠. 이건 뭘 의미할까서? 아마도 젊은 세대들이 지금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느끼는 깊은 좌절감과 불신이 이런 식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뇨를 촉발시킨 그 원인, 바로 Denial Machine, 우리말로 하면 거부기계라고 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 거부 시스템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As an anesthesiologist, we are on the front lines of this every single day. 도대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건지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Why are medical claims denied? 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청구는 거부되는 걸까요? 이건 뭐 환자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의료진들까지도 정말 좌절하게 만드는 질문인데요. 그 답은 사실 꽤 복잡합니다. It's a mix of bureaucratic hurdles, financial incentives, and sometimes just plain errors. 지금부터 그 주요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청구 거부의 가장 흔한 이유들을 좀 볼까요? 첫째, 사전 승인, prior authorization을 받지 않은 경우. 둘째, 보험사가 그 의료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 not medically necessary 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 의사들의 임상적 판단과 보험사의 재정적 판단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죠. Of course, simple clerical or coding errors are also very common.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의 검토 없이 대량의 청구를 자동으로 거부해버리는 AI 알고리즘의 사용이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청구가 거부되면 환자는 그때부터 정말 길고 힘든 항소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보험사 내부에 항소를 하고 거기서도 안 되면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죠. The final and most costly step is to sue the insurance company. 마지막 수단은 결국 소송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이미 몸이 아픈 환자나 그 가족에게는 너무나 복잡하고 지치는 오르막길 싸움이라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미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를 알아야만 합니다. To understand the full context is essential to grasp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U.S. healthcare system. 민간보험이 주도하는 이 복잡한 시스템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공적 보험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메디케어는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특정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입니다. 반면에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죠. So basically, Medicare is for the old and disabled, and Medicaid is for the poor. 하지만 문제는 이 두 제도로도 커버되지 않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익숙한 한국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미국 시스템의 특징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미국은 여러 민간, 공공보험사들이 경쟁하는 다중지불자, 멀티페이어 시스템이고 보편적인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This is a crucial difference from the Korean system. 반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지불자, 싱글 페이어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을 포괄적으로 커버하죠. 바로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미국 환자들이 엄청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숫자 42. 용의자의 편지에도 언급되었던 이 숫자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는 나라지만 정작 국민의 기대 수명 순위는 42위 정도에 불과합니다. That's the core paradox. Immense cost for mediocre outcomes. 즉,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지만 결과는 초라하다는 비판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고 이게 바로 많은 미국인들이 느끼는 분노의 핵심인 거죠. 용의자의 편지에 담긴 이 마지막 문장은 정말 섬뜩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권력 게임의 문제다. 분명히 내가 이 문제에 이토록 잔인한 정직함으로 맞선 첫 번째 사람이다. This statement is incredibly chilling. 이 문장은 자신의 끔찍한 행위가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이었다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사회에 광범위한 절망을 만들어낼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끔찍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Brian Thompson's death was a personal tragedy, but its aftermath has forced a national reckoning. 브라이언 톰슨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미국 사회 전체가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아주 무거운 숙제가 되었습니다.